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3장 시장 실패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부성을 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613페이지 공공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라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공공이라는 게 퍼블릭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퍼블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그걸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자, 개념 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자, 동그라미 1번 공공재 퍼블릭 굿즈라고 돼 있죠.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한번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비를 해서, 자, 두 번째 줄, 소비에 대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강의 다리라든가 등대라든가 국방 서비스, 한번 등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 등대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하는데, 공공재는요 보통 시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산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주체가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비경합성이라는, 요거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비경합성과 그 다음에 비배제성, 배제를 못하는 거예요. 배제 불가능성. 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재화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서 생산 공급이 안 됩니다. 그게 시장 실패지.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민간의 시장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 불가. 아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데 민간에서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생산 공급해요. 근데 정부가 생산 공급하지 않고 제가 생산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오픈했다, 그러면 저도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공공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공재는 정부만 생산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국방, 법률 서비스, 치안,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인데요. 자,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성. 자, 첫 번째 특성은요, 비경합성입니다. 경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non-rivalr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경합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다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싸운다는 거야. 라이벌리니까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툼이 있다, 이거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 저 사람과 다투는 거야. 제가 합격하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합격하면 제가 떨어지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비경합성 볼게요.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아니 여러분, 그러면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공공재 반대가 사용재라 하거든요. 사용재는, 자, 누군가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베어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용재는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합성이 있어.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보니까 비경합적이다 라고 하면요, 개인 A가 법률이라는 공공재를 소비했을 때 B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등대 서비스를 할게요. 누군가가 등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흘러가서, 등대 서비스는 배가 안전하게 이렇게 등대 불빛을 보고 정박할 수 있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한다 해서
추가로 소비에 참가한다고 해서 참가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양이 증가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배가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등대 불빛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를 할 수 없는 거야. 비배제성. 여러분, 여기 사과 같은 경우는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내도 소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일단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둘 다 경합성이 없다,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배제를 못하니까 돈을 안 내고 이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대불빛도 마찬가지야. 아니, 여기 새로운 사람이 추가적으로 참가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한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등대불빛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얘는 돈을 안 냈어. 돈을 안 내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임승차 문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아, 돈 낸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순수 공공재와 비순수 공공재 나와 있는데 공공재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14페이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경합성이 있다, 경합적이다,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위에는 배제가 가능하다, 배제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불가능한,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순수한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순수하다는 게 이제 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나와 있는 국방 서비스, 공중파 방송, 치안 법률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국방 서비스 요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등대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옛날엔요 진짜 등대 그거는 공공재는 아니었대요. 왜냐면 누가 등대 불빛을 보고 저기 있는 배는 돈을 안 냈다 그럼 불을 꺼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낸 배가 오게 되면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서 길을 안내해 주는데 돈을 안 낸, 비용을 안 낸 그런 배가 들어오면 야, 불 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재, 민간재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과라든가 빵 등등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거 있죠. 경합성이나 배제성 중에서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을 이걸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614페이지에 보시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을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공유지, 지난 시간에 봤던 공유지의 비극이라 했는데 공유자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의 물고기라든가 목초지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을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우리가 우리 양들이 먹지 못하면 저쪽 양이 먹겠네 해가지고요. 얘들아 먹어라 이렇게 되면은 금방 황폐화되고 마모되고 고갈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돈을 안 내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경합성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케이블 TV라든가 한산항 고속도로 요금제가 있는 보통 이제 클럽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헬스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돈 안 내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제성은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어느 정도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밑에 참고에 가치제와 비가치제는 X 하세요. 이거는 재정학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공공재의 적정 공급 이걸 볼게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재가 얼마나 생산 공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적정이라는 게 우리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용재는 자, 우리 저 앞에 수요 공급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저 앞에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사과가 있어 콜라가 있어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됐잖아. 그럼 사과 가격이 1,000원이면 여러분들이 구입하러 갔을 때도 사과는 1,000원이고 제가 가도 1,000원이고 똑같이 직면하는 가격이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하점자를 제거하고 쓸 거예요. 근데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져 있을 때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은 다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면하는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평의 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B의 수요 곡선이 있으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A와 B가 얼마나 살려고 하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하게 됩니다. A와 B의 소비량이 합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자, 각각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어떻게 되니 그걸 나타내니까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1번 거기 밑에 나와 있고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P스타일 때 QA, QB 두 개를 더해서 수요 곡선 나타낸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수평의 합이라는 말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동일한 가격, 주어진 가격, 똑같은 가격을 직면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하점자를 빼버리게 됩니다. 자, 4번. 이와 같이 사용재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만 소비량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서메이션 수평의 합으로 요거를 우리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거기 잘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사용재 적정 공급 조건은요. 1번 재화의 생산량이 Q스타일 때 2점까지 거기 보시면 요 직면하는 가격 있잖아요. 아니 가격이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잘 보세요. 밑에 음영 처리된 거 보시면 A가 직면하는 한계 편익하고요. 마찬가지로 B가 직면하는 한계 편익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한계 편익 다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 편익 하점자 없애고요. 이게 우리는 하지는 않을 건데 재정학에서는요. 이게 약간 부분 균형 분석, 공공재, 사용재만 신경 쓰는 것인데 사용재랑 공공재를 같이 신경 쓰면 이게 MRS가 된다고 해가지고 MRS는 MRT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사용재가 아니고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공공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3개만 있다고 할게요. 자, 공공재는요. 그 특성상 한강에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과 시장 전체 한강에 다리는 3개 있으니까 소비하는 양이 3개로 똑같습니다. 자, 사용재는요. 가격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학원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강북에 살아요. 그럼 한강의 다리는 뭐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강남 갈 일 있으면 이용은 하겠죠. 이렇게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한강의 다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비량이 훨씬 더 많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3개 똑같지만 한강의 다리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A가 직면하는 B가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다르게 되고요. 이 편익이 바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A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공공재 적정 공급. 자, 생산량과 가격 나와 있는데, 자, A와 B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 밑에 우아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뭐냐면 각 개인이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을 의미합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어요. 여기 A.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Q스타에서 한강의 다리가 3개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이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높이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PA와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저 수요 곡선을 밑에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willingness to pay 해가지고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밑에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놨습니다. 괜찮아요. 따로 한번 근데 그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수직이 합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2개를 더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 곡선을 합하려고 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또 B가 이렇게 있게 되면 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만약에 A라는 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것처럼 이만큼 편익을 얻게 돼요. B라는 애가 이만큼 편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얻게 되는 편익에다가 B가 얻게 되는 편익을 이렇게 수직으로 합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 찾아내셨죠? 자, 여기까지가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B라고 할게요. 그럼 A와 요 B를 합해서 수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D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가격이 책정되고요. A가 지불하려는 거, B가 지불하려는 거 이걸 같이 합해서 B는 이거지. B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2개를 합해서 나타나는 게 시장 전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공공재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면서 이겁니다.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지만 한강의 다리를 이용하는 개수는 똑같지만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 적정 공급 조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스타가 만약에 생산 공급이 되면은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2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2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Q스타의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은 A와 B의 소비량은 다 똑같습니다. 한강의 다리 개수는 똑같이 3대가 되는 것이고요. 3개가 되고요. 각각 지불하려고 하는 편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림 자체를 잘 기억하세요. 민간의 사용재는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는 서메이션 하는데 수직의 합으로 표현하고요. 수직이 여기 보시면 이게 P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수직의 합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P로 정리해서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617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이게 P로 정리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 계산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먼저 볼게요. 618페이지 그 표에 사용재,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고 표에 보시면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에서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잘 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거기 밑에 볼게요. Q. 어떤 재화에 대한 A와 B의 수요 곡선 및 한계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A의 수요 곡선은 QA. 원래 하첨자 다 써주세요. 70-P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B의 수요 곡선은요. QB는 90-PB.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사용재인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P에다 하점자를 빼가지고 요거 Q 더하게 되면 사용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재잖아. 요거의 원리에 따라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이므로 여러분 공공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량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Q를 이렇게 해서 하점자를 뺍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양은 똑같지만 지불하려는 가격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90-PB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수직의 합이야. 수직의 합은 P로 정리해서 쫙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P로 정리합니다. 그럼 PA는 넘어가니까 70-Q 이렇게 되고요. PB는 90-Q 이렇게 되고요. 됐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스텝 1 P로 바꿔라. 그 다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좀 정확하게 사용재, 공공재로 표현을 했는데 수직으로 합할 때 약간 꺾일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꺾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합해도 돼요. 자, 여기서 시장 전체 P 요걸 합하게 되면 P는 요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정리하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PA는 70-Q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90-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160-2Q 이렇게 돼서 이게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라고 하면요. 이거랑 MC가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MC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10 플러스 2분의 1 Q 있으니까 그걸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거기 오른쪽에 619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절되는 걸로 표현할 거야. 계산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경작 시험에서는 재정학과 같이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을 때는요. 굴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는 걸로 거의 열의 9은 나오게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딱 봤더니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17페이지 거기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공공재는 지금 비경합성을 특성으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경합성 요걸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P로 정리해서 P가 우리가 수직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배제 불가능성인 비배제성을 또 특성으로 합니다. 아니, 이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돈을 안 내면 보통 민간의 사적재는 소비를 못하게 제한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걸 타는 것을요, 무임승차한다라고 하는데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우리가 공공재 계산할 때 사회 전체적인 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합하는데 그거는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배제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 거기 가보시면 그 위에 참고의 가상수요 곡선이나 린달 모형 하지 마세요. 이거 재정학에서 하는 것이고 경작에서 우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 나와 있습니다. 공공재 비배제성 밑줄 잘 쳐주시고요.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배제성 때문에 개인들은 공공재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만약에 생산이 이루어지면 한강의 다리라든가 아니면 집 앞에 골목길에 가로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골목길에 집에 오려면 이렇게 이 골목길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집에 연립에 온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연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두운 거야. 그래서 가로등을 좀 이렇게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로등이 만들어지면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익을 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배제를 할 수 없으니까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가로등을 위해서 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싫어요. 저는 돈 내기 싫습니다. 뭘 가로등을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내기 싫대. 그래서 이 사람은 부담하지 않게 되고요. 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가로등을 만들었어.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얘기는 했어. 돈은 안 냈지만 이걸 골목길, 여기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서 집으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 꼬맹이 이게 위에 옥상에다가 파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등대처럼 야, 여기 밑에 요 사람이 온다, 불 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무임승차자의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소비에 있어서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게 공공재 생산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된 선호, 프리퍼런스입니다. 선호를 표출하는 유인이 없어요. 유인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공재가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이렇게 자신의 선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과소 생산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거를요, 밑에 보시면 사례, 게임 이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게임 이론에서 내시 균형 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인 A와 B는 옆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가로등이라는 공공재를 설치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자, 1,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각 개인들은 800만 원씩의 편익을 얻습니다. 자, A는 가로등 건설하는데, 만드는데 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B도요, 가로등을 만드는데 찬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대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수를 봐야 되는데 300이고요. 300. 여기는 이렇게 제시됐는데 보통 시험에서도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거기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입혀가지고요, 이 보수 행렬까지 직접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보수가 어떻게 페이오프가 나왔나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두 명이 모두 가로등 설치에 찬성하게 되면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반띵하게 되니까 500만 내면 됩니다. 근데 한 명만 찬성을 하잖아? 다른 사람은 가로등 찬성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을 하지 않고. 혼자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지. 요거 볼게요. A와 B가 모두 찬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등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인데 반띵하니까 500씩 되고요. 편익은 800이니까 800에서 500만큼 뺀 요 값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는 찬성했는데 B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서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1,000을 다 부담해야 되는. 자, 그때 거기서 얻게 되는 다 돈을 냈는데 편익은 8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800이란 편익이 됐는데 혼자서 1,000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보수가? 아니, A는 반대해서 돈을 안 냈어. 근데 B는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했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됐어. A 입장에서는 편익을 얻게 되겠죠. 800이라는 편익을 얻게 되는데 돈은 내지 않았으니까 800을 고스란히 갖게 되고요. 자, A도 반대하고 B도 반대하면 편익도 없고 비용도 없으니까 빵 이렇게 됩니다. 자, B에 해당하는 보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내시 균형과 5월 전략 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3번 볼게요. 자, 직접 내시 균형 찾듯이 한번 해볼게요. A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고민해. 근데 저쪽에서 B가 찬성을 했다라고 할게요. B가 찬성을 하면 300인데 찬성했을 때 자기가 A가 찬성하면 300인데 반대하면 800이야. 800이 낫지. 800의 동그라미. 자, B가 반대했다고 합시다. 근데 A가 찬성하면 마이너스 200인데 반대하면 빵이 훨씬 낫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상관없이 반대일세, 이게 자신한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5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 입장에서 볼게요. A가 찬성을 했습니다. B가 찬성하면 300인데 반대하면 800이야. 800의 동그라미. 색깔을 다르겠죠? 자, A가 반대했습니다. B가 찬성하면 마이너스 200이야. 혼자 손해보는데 반대하는 0이 낫지. 요걸 선택하게 되고. 자, 이 경우도 지금 B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5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의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5월 전략 균형은 어떻게 돼? 5월 전략 균형은 더미넌트, 요거는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 이렇게 됩니다. 빵빵 이렇게 되고요. 내쉬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내쉬 균형은 우리 게임 이론 파트 다시 봐보세요. 동그라미가 두 개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게 바로 내쉬 균형이죠. 역시 빵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월 전략 균형과 내수 균형이 모두 반대를 해서 빵빵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여러분 이게 죄인의 딜레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상대를 믿지 못해서 서로 반대했는데 둘 다 찬성하게 되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수 균형은 반대가 되는데 두 개인이 모두 공공재 생산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의자의 딜레마와 똑같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처럼 아니 공공재가 생산 공급되면 둘 다 더 나은 상태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 잘 보시고 앞에서 봤던 618페이지 문제 있잖아요. 요거 뒤에 많이 풀어볼 건데 요 문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20페이지 가보시면 공공선택 이론 나와가지고 각종 투표제도, 만장일치제도랑 다수결 투표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출제가 되긴 합니다. 보통은 맹퀴의 경제학이나 우리가 보는 이중구 교수님 책, 뭐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이시죠. 경제원론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통 살짝 이런 투표제도와 관련해서 언급은 있거든. 근데 보통 경제학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시장 실패에서 그리고 외부성 그 정도 잘 보시고 이 공공선택 이론은 나중에 객관식 문제 같은 거에 이렇게 좀 있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설명드리면서 어쩌다가 출제 가능성 거의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 5년 동안 모든 경제학 시험을 다 보시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나올까 말까기 때문에 저는 헨리 해석 문제라 그러거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한두 개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래도 저는 책에 있는 거 좀 이렇게 부담되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제 유튜브에 재정학 파트에서 공공선택 파트가 있거든요. 혹시 카페에 질문 주시면 그중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것도 있고 몇 개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걸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애써가지고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공공재까지 해가지고요. 챕터 23장의 시장 실패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이렇게 해서 미시경제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